춘화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한양 장터에 새로운 떡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떡순이라 불리는 젊은 과부였죠. 그녀는 다른 떡 장수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떡 사세요. 신선한 떡 사세요. 떡순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떡순의 떡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그녀의 떡은 며칠이 지나도 간 만든 것처럼 쫄깃하고 촉촉했으니까요. 아니, 이 떡이 언제 만든 거라고 했지? 한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흘 전에 만든 것입니다. 떡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흘 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 다른 떡 장수들의 떡은 하루만 지나도 딱딱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떡순의 떡은 달랐죠. 마치 방금 쪄낸 것처럼 말랑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떡순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법이 있기에 떡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선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특별한 재료를 넣으시는 건가요? 한 선비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떡순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료는 똑같습니다. 다만 보관하는 방법이 좀 특별하죠. 그녀의 말에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떡순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죠. 떡순의 떡은 금세 장터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그녀의 떡을 사러 왔고 다른 떡 장수들은 손님을 빼앗겨 속이 타들어갔죠. 도대체 무슨 방법을 쓰는 거냐며 다른 떡 장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떡순의 비밀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혼자 떡을 만들었고 보관하는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떡순의 떡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떡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양반집 마님들까지도 떡순의 떡을 찾았죠. 떡순은 이제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떡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네. 떡순이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떡순을 몰래 지켜보던 사람은 바로 떡돌이라는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작은 방앗간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청년이었죠. 떡돌이는 떡순이 장터에 나타난 첫날부터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과부에 대한 호감이었지만 그녀의 신기한 떡 보관법을 보고는 호기심이 급격히 커졌죠.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는 걸까? 떡돌이는 매일 밤 떡순의 집 근처를 맴돌며 그녀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떡순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낮에는 떡을 만들고 밤에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떡돌이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떡순의 집 담장 너머로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떡순은 간 만든 떡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천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이 보통 천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특별한 기름 같은 것을 발라둔 천이었죠. 저게 뭐지? 떡돌이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떡순은 기름을 바른 천으로 떡을 감싼 후 그것을 다시 큰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뚜껑을 꼭 닫고는 무언가를 중얼거렸죠. 이상하다. 저렇게 하면 떡이 상하지 않을까? 떡돌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떡을 기름진 천으로 감싸면 오히려 빨리 상하기 마련이었거든요. 하지만 떡순의 떡은 며칠이 지나도 신선했습니다. 떡돌이는 며칠 동안 계속 떡순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떡순이 사용하는 기름이 보통 기름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 기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떡돌이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느 날 떡돌이는 떡순이 우물가에서 무언가를 씻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사용했던 천들을 정성스럽게 빨고 있었는데
그 물에서 묘한 향기가 풍겨나왔죠. 아, 저 천에 특별한 무언가를 발라두는 거구나. 떡돌이는 무릎을 쳤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바르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떡돌이는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죠. 며칠 후 떡돌이는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떡순이 밤늦게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을 본 것이었죠. 저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거지? 떡돌이는 조심스럽게 떡순을 따라갔습니다. 떡순은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떡돌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떡순은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같은 것을 작은 그릇에 받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진액은 신비롭게 반짝였죠. 혹시 저게 떡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비밀일까? 떡돌이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떡순이 돌아간 후 떡돌이는 그 나무에 다가가 보았습니다. 나무 껍질에서는 정말로 끈적한 진액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네. 떡돌이는 코를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떡돌이는 조금의 진액을 손가락에 묻혀보았습니다. 끈적하면서도 미끄러운 느낌이었죠. 이게 정말 떡 보관에 효과가 있을까? 떡돌이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떡순의 떡이 정말로 오랫동안 신선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떡돌이는 이 신비한 진액의 정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죠. 이른 아침 떡돌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떡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직접 빻은 고운 쌀가루 한 포대가 들려 있었죠. 떡순 씨 계신가요? 떡돌이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떡순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떡돌이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방앗간 총각님이시네요. 무슨 일로 이른 아침에? 떡순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떡돌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좋은 쌀가루가 있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떡 만드실 때 쓰시라고요. 떡순은 의외라는 듯 떡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떡돌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떡이 정말 신기해서요. 며칠이 지나도 간 만든 것처럼 부드럽잖아요. 어떻게 그런 비법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떡순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떡돌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떡순은 잠시 떡돌이를 살펴보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떡돌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떡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떡을 만드는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정말 깨끗하게 정리해 두셨네요. 떡돌이가 감탄했습니다. 음식을 다루는 일이라 청결이 가장 중요하죠. 떡순이 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떡돌이는 떡순이 생각보다 털털하고 솔직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로 제 떡 보관법이 궁금하세요? 떡순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떡돌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떡순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닙니다. 특별한 기름을 바른 천으로 감싸는 거예요. 특별한 기름이라고요? 네. 산에서 나는 특별한 나무 진액을 사용하죠. 떡순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떡돌이는 자신이 며칠 전에 본 것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고는 더욱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떡순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비법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라고요? 떡순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나무 진액을 채취하는 일이 여자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나무가 높은 곳에 있고 밤에만 진액이 나오거든요. 떡돌이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서 밤늦게 산에 다니시는군요. 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진액을 충분히 채취하지 못해서 떡 보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떡돌이의 마음속에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떡순은 놀란 표정으로 떡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힘도 세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익숙해요.
진액 채취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떡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고요? 네. 이 비법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떡순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진액 채취를 도와주시는 대신 떡 만들기도 함께 배우셔야 해요. 떡돌이는 그 제안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떡순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죠. 좋습니다. 기꺼이 배우겠습니다. 떡순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부터 시작할까요? 마침 진액이 떨어져 가고 있어서요. 네.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떡돌이는 기쁜 마음으로 떡순의 집을 나섰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신비한 비법을 직접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날 밤 떡돌이는 약속대로 떡순과 함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죠. 조심하세요. 이 길은 좀 험해요. 떡순이 앞장서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떡돌이는 떡순을 따라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 깊숙한 곳에 있는 나무였어요. 저기 보이는 큰 나무가 바로 그 나무예요. 떡순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떡돌이는 그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무는 음양목이었거든요. 음양목은 예로부터 특별한 기운을 가진 나무로 여겨졌지만 동시에 특이한 모양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다가가지 않는 나무였죠. 저 나무에서 진액이 나온다고요? 떡돌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떡수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저 나무의 특별한 부분에서 나와요. 떡돌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음양목의 그 부분에서 나오는 진액이라니.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이런 걸로 떡을 보관한다고요? 왜요? 자연이 주는 선물인데요. 떡순이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진액에는 특별한 보존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떡이 오랫동안 촉촉하고 부드럽게 유지되는 거죠. 떡돌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떡순이 이런 비밀스러운 재료를 사용하고 있었다니. 놀라셨어요? 떡순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비가 온 날 이 나무 아래서 비를 피했는데 떨어진 진액이 제가 가져온 떡에 묻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떡만 며칠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신 건가요? 네. 효과가 너무 좋아서요. 그런데 떡순이 갑자기 수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진액을 채취하는 방법이 좀 특별해요. 특별하다고요? 떡순은 조심스럽게 음양목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의 특별한 부분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볍게 문질러 주면 떡순이 나무를 계속 만지자 정말로 이슬처럼 맺힌 수액이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떡돌이는 그 광경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떡순의 손길이 너무나 능숙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군요. 네. 정성껏 어루만져 주면 나무도 기뻐하면서 좋은 진액을 내어줘요. 떡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떡돌이는 떡순의 솜씨를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정말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어요. 이제 총각님도 해보세요. 떡순이 떡돌이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저도요? 네.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떡돌이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떡순의 지도를 받으며 점차 요령을 터득했죠.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게 문지르면 돼요. 떡순이 떡돌이의 손을 잡고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떡돌이는 떡순의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손길에서도 진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나와요. 떡돌이가 신기해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렇죠? 정성을 다하면 나무도 응답해주는 거예요. 떡순이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진액을 채취했습니다. 떡돌이는 점점 더 능숙해졌고 떡순은 그런 그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죠. 이제 이 진액으로 천을 적셔서 떡을 감싸면 돼요. 떡순이 설명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방법이네요. 그런데
떡순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비법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떡순은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 수액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려면 두 사람이 함께 채취해야 해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떡돌이는 떡순의 말뜻을 이해하고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혹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떡돌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떡순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밤 진심을 나누고 함께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로 떡돌이와 떡순은 매일 밤 함께 산에 올라가 음양목의 진액을 채취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갈수록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의 양과 질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오늘은 진액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떡돌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둘이 마음을 합치니까 나무도 기뻐하는 거예요. 떡순이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함께 작업을 시작한 후부터 떡의 품질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했고 맛도 더욱 부드럽고 쫄깃해졌죠. 신기해요. 같은 재료로 만든 떡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니. 떡순이 감탄했습니다. 떡돌이는 떡순과 함께 일하면서 떡 만들기의 모든 과정을 배웠습니다. 쌀을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불 조절, 반죽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관법까지요. 떡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떡순이 떡돌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떡을 만들 때 정성을 다하고 보관할 때도 정성을 다해야 해요. 특히 진액을 바를 때는 떡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아야 하죠. 떡돌이는 떡순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직접 만든 떡도 떡순의 떡만큼 오래 보관되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만든 떡도 이렇게 오래 간다니. 떡돌이가 기뻐했습니다. 장터에서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떡순과 떡돌이가 함께 만든 떡은 이전보다 훨씬 인기가 좋았어요. 한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비법이 있습니다. 떡순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었거든요. 다른 떡 장수들은 더욱 질투했지만 떡순과 떡돌이의 비법을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 둘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경쟁 떡 장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들만의 특별한 세계에서 행복했으니까요. 어느 날 떡돌이는 떡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떡순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함께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정식으로요? 네, 제 방앗간과 당신의 떡 기술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떡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뭔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떡순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떡돌이는 떡순의 말뜻을 이해하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다면, 네, 혼례를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일하면 어떨까요? 떡돌이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음양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액을 채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무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고마워요. 음양목님, 덕분에 저희가 만날 수 있었어요. 떡순이 나무에 대고 정중하게 절했습니다. 떡돌이도 함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진액 부탁드려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양목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진액이 저절로 흘러나온 것이었어요. 와, 나무가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떡순이 감격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의 결합을 기뻐하는 것 같네요. 떡돌이도 신기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특별한 진액을 정성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떡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며칠 후 떡순과 떡돌이는 간소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고 그들의 떡 장사는 더욱 번창했죠.
이제 우리는 진짜 한 몸이 되었으니 떡 보관법도 더욱 완벽해질 거예요. 떡순이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떡돌이도 기뻐했습니다. 떡순과 떡돌이의 떡 장사가 날로 번창하자 다른 떡 장수들의 질투와 시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장터를 주름잡던 떡돌쇠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 둘의 비법을 알아내야 해. 떡돌쇠가 다른 장수들과 모의했습니다. 어느 날 밤 떡돌쇠와 그의 무리들이 떡순과 떡돌이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뒷산으로 향하는 것을 본 것이죠. 저기 가면 뭔가 있을 거야. 떡돌쇠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음양목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을 본 떡돌쇠 일행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게 뭐야? 그들은 떡순과 떡돌이가 나무를 어루만지며 진액을 채취하는 모습을 보고 기겁했어요. 음양목이잖아. 저런 걸로 떡을 만든다고? 떡돌쇠는 이 비밀을 이용해 떡순과 떡돌이를 곤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다음 날 장터에서 큰 소리로 외쳤죠. 여러분, 떡순이와 떡돌이가 음양목 진액으로 떡을 만든대요. 그런 더러운 걸로 만든 떡을 드시겠어요? 장터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수군거렸어요. 음양목 진액이라고? 정말이야? 그런 걸로 떡을 만들었다니? 떡순과 떡돌이는 당황했지만 떡순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음양목 진액을 사용합니다. 떡순이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술렁였지만 떡순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음양목도 하늘이 내린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 진액 덕분에 떡이 오래 보관되고 여러분이 맛있게 드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어르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내가 사 먹은 떡은 정말 맛있었어요. 며칠 동안 상하지도 않았고, 젊은 어머니도 떡순을 지지했습니다. 떡돌이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성과 사랑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떡순과 떡돌이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떡을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과 품질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떡돌쇠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떡순과 떡돌이를 더욱 지지하게 된 거예요. 마을의 원로 어른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음양목은 예로부터 생명력과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였소. 그 진액으로 음식을 보관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받은 일이지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떡순과 떡돌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이후 떡순과 떡돌이의 떡은 더욱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정직함과 용기에 감동했고 음양목 떡이라는 특별한 상표가 생겨났죠. 이제 정말 당당하게 장사할 수 있겠어요. 떡순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네, 비밀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떡돌이도 기뻤습니다. 몇 달 후 떡순과 떡돌이는 더 큰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떡 보관법은 멀리까지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음양목 진액떡 보관법을 가르쳐 주세요. 다른 떡 장수들이 부탁했습니다. 떡순과 떡돌이는 기꺼이 자신들의 비법을 나누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음양목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렇게 음양목 떡 보관법은 널리 퍼져나갔고 모든 떡 장수들의 떡 품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떡순과 떡돌이는 다시 음양목을 찾았습니다. 고마워요. 음양목님. 덕분에 저희가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떡순이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떡돌이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음양목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그들의 인사를 받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집에는 이제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떡순과 떡돌이의 사랑이 만들어낸 새로운 생명이었죠. 우리 아기도 커서 떡 만들기를 배울까요? 떡순이 아기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음양목 떡 보관법을 대대로 이어가야죠.
떡돌이도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떡순과 떡돌이의 신기하고 특별한 떡 보관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맛을 선사하며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자연의 신비로운 힘과 인간의 정성이 만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탄생하는 것이었죠. 추나야담의 재미있는 전통 이야기 어떠셨나요? 떡순과 떡돌이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